네, 안녕하세요.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 이제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 자, 이거는 주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스캔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각형의 내부를 칠하는 거 갖다 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홀수 규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다각형, 그 사각형이죠. 이와 같은 경우 갖다가 쭉 아래서부터 이 주사선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선이 이 위로 진행되면서 한번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주사선과 만나는 이 지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작점의 점을 1번, 끝의 점을 2번, 그다음에 시작이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예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 주사선과 교차하는 점, 주사선과 교차점 번호가 홀수이면 짝수까지 계속 이 내부 제그 칠하기 작업하죠. 자, 내부 칠하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해당 내부에 있는 픽셀들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쪽하고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좌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쪽 좌표가 x좌표가 4라고 그러고 이제 x가 요점의 x좌표가 7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x좌표의 시작점은 7을 하고 다시 하고 끝에 점 짝수번에 해당되는 건 7을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효과뿐이다.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7하고 이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7을 하는데 이 부분은 7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요 길이를 내부 칠하는 거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그, 단지 시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 홀수 규칙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모습의 다각형일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 규칙의 색깔을 바꿀게. 홀수 규칙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극소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극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그 선분이 만나는 게 있다라고 하죠. 두 개의 선분이 이제 이 공유하는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을 y라고 정점에 그 y좌표가 이 다른 그 두 선분에 있는 이 나머지 그 정점의 y좌표보다 클 경우 그 점을 이제 그 극대점이다라고 한다면 극소점은 두 개의 선분이 공유하는 정점의 y좌표가 나머지 정점의 y좌표보다 이 작을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h라고 그러고 이걸 f라고 그러고 이걸 g라고 했을 때 이 그 노란색으로 지금 한 이 선분하고 그다음에 이 갈색으로 된 이 선분에서 y좌표를 따지게 되면 이쪽
지금 초록색으로 생긴 이 점점이 가장 이 y좌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고 아래가 원점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 가장 작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극소점이다라고 부르겠다 이죠. 그럼 반대로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정점의 좌표 요거는 노란색 선분과 빨간색 선분 중에 y좌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극대점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선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 만난 이 점. 그럼 이 점은 뭐라고 부르느냐? 분명히 뭔가 정점에서 만났는데 그런 점은 극대점이자 극소점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노란색 선분에서 보게 되면 극대점이 될 테고 빨간색 선분에서 보게 되면 극소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점이자 극소점이다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일단 뭔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가 그 H라고 하는 정점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F라고 하는 정점이다. 네, H하고 F는 다 이제 그 극대점이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정점하고 그 GF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보니까 G는 가장 낮은 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 극소점이다. 그다음에 요 F라고 하는 거에서 더 내려가서 여기에 E라고 하는 정점이 있는다 그러면 이 GF라고 하는 거하고 EF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선분이 만나는 것 지금 Y좌표에 이 지점은 이 가장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F라고 하는 정점은 극대점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여기도 A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이 H라고 하는 이 정점 이것도 AH라고 하는 이 선분과 그 다음에 HG라고 하는 선분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르겠죠.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올라간 점이 있는데 이 점을 B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조금 각도가 잘못됐는데 하나 조금 더 꺾을게요. 다시. 여러분 너무 제 비슷합수에서 약간 더 꺾어서 이거까. 그래서 요 점을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이 점은 A, B라고 하는 선분과 BC라고 하는 선분이 만나는 이 점을 아까 뭐라 했냐면 극대점이기도 하고 A, B라고 하는 선분에서는 극대점이고 그 다음에 BC에서는 가장 이 그 Y좌표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극소점이다. 자, 다음에 이 B 여기가 D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그리고 D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라고 하고 D하고 C가 연결돼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주사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위에서 아래에서 상관없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보죠. H라고 하는 정점과 F라고 하는 정점에 이게 주사선이다.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주사선하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홀수 규칙에 의하면 이 H하고 F 사이에 이 내부에 점선된 부분이 칠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정점 H에서
정점 H에서 주사선과 교차. 주사선과 교차니까 홀수 1이 되겠고, 다시 이 정점 F에서 이 주사선과 그 교차를 하죠. 따라서 1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H하고 F라고 하는 이 선분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이 사이. 이건 이제 잘못 선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점 H하고 그다음에 정점 F 사이에 이 그 색칠이 된다라죠. 여기서 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그 사이에 있는 픽셀의 색깔이 다른 걸로 바뀐다 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구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극대점이면 이 그 교차한 것은 0번으로 그 간주하자. 다시 말해서 얘는 교차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주사선과 교차하지 않은 것으로 이 그 간주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기서 보게 되면 H라고 하는 극대점과 F라고 하는 극대점이 주사선 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극대 이제 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소점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볼게요. 국소점은 G라고 하는 점이 되는데 국소점. 그래서 여기도 주사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국소점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한 번만 만나니까 이거는 이 1번, 2번 돼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이 극소점에 대한 거는 두 번 교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뻥 뚫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두 번 한 걸로 표시해서 이 극소점은 두 번 교체한 걸로 간주하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칠한다. 칠하기 작업이 여기에 관련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점 B와 같이 극대점이자 국소점인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느냐. 그렇죠? 여기도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 보죠. 이런 주사선이었다. 자, 주사선이 이 B라고 하는 정점을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자, 다른 또 저희 몇 가지 예외 사항으로서의 이 그 홀수 규칙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극대점이자 국소점일 때, 자, 극대점이자 국소점, 이민 정점은 주사선과 한 번만 교체한 거. 그래서 이거는 주사선과 이 그 한 번 교체한 걸로 하자. 어떤 경우냐면 이 정점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교체한 걸로 보니까 여기서는 저희 요 비어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이와 같이 D2에 해당되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주사선과 평행하는 경우다. 이제 그래서 주사선과 평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 분이 주사선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는 이 그 해당된 성분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제 성분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D2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요거는 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정하에서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 이 그 몇 가지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극대점과 극소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극대점이냐 극소점이자 동시에 되는 경우, 또는 제 평행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간적 응집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규칙, 그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터는 이 그 칠하기 위한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공간적 음집성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부터 볼게요. 자, 응집성을 코헤런시라고 불러요. 공간이니까 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셜, 그다음에 코헤런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 어떤 화소가 그 내부에는 어떤 화소가 색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화소들도 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소가 이 그 칠이 됐다, 칠해지면 그 옆에 그 화소들도 이 그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갖다가 공간적 음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접 화소끼리는 같은 색이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접 화소들끼리는 이 그 동일 색상으로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그 일반적인 도형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분에도 공간적 음지성이 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선분에도 가능하다. 자,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A라고 하는 좌표가 있다라고 하고 정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정점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는 정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이 정점과 선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연결돼 있다. 자, 이때 주사선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노란색으로 주사선 0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주사선이 1번이었다라고 가정하고, 조금 더 위에 주사선이 2번이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사선과 주사선 요 사이에 그 y좌표의 간격은 얼마냐면 1씩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y좌표는 1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됐을 A라고 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요 지점 주사선 1과 만나는 이 지점을 P라고 하는 좌표라고 그러고 이걸 P'이라고 했을 때 이 P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P의 y좌표는 a의 y좌표에다 더하기 1하면 되는데 x좌표는 얼마만큼 되냐? 여기서 여기 사이는 한 칸 떨어졌는데 이 사이는 얼마만큼 되니? 델타 x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에서 P'이라고 하는 이 사이는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 이거는 당연히 두 칸 떨어졌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이 델타 X만 찾으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질, 다시 말해서 P가 7이 되면 P'도 7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원칙 하에서 한다면 이와 같이 P의 좌표가 구해지면 그 좌표에다가 기울기 정도에 대한 걸 더하게 되면 X좌표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해서 한번 푼다면 점 P에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점 A의 y좌표, 요거죠. A의 y좌표 값에다가 얼마만큼 더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 떨어졌으니까 더하기 1 하면 된다 하죠. 그렇다면 점 P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데 x좌표는 점 A의 x좌표 값이 있었겠죠. 여기서 x좌표가 있었고 여기다 얼마만큼 더하면 되냐면 델타 x만큼을 더하면 되겠다 하죠. 그렇다면 이 델타 x 요거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이제 델타 x 이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산출해 보자. 그래서 선분 A하고 C 사이의 기울기를 M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삼각형에 해당되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 델타 x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겨 있었죠. A라고 하는 정점과 C라고 하는 정점, 그다음에 여기가 P라고 하는 그 만나는 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델타 X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분 AC의 기울기를 그 M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것분의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 근데 높이는 1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분의 1이 뭐가 되냐 하면 밑변이라고 하는 거가 되고 1이라고 하는 게 높이가 되죠. 따라서 이거로부터 하면 델타 x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 따라서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 A의 좌표가 중에 P의 좌표는 어떠냐? 점 P의 그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거는 점 A에 X좌표가 있었겠죠.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델타 X를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델타 X는 바로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 5분의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2인 3분, 그 다음에 주사선이 이 첫 교차점, 주사선의 첫 교차점, x좌표가 이 3인 경우에 대해서 보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x좌표들은 어떻게 찾아질 것이냐. 그러면 이 시작 위치는 3이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냐 하면 델타 x라고 하는 걸 더하는 거죠. 근데 이 델타 x가 뭐냐면 기울기가 5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의 역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그 3 더하기 2분의 5라고 하는 첫 번째 제곱 이 주사선이 위로 한 칸 올라갔을 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시작점에다가 2분의 10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그리고 3 더하기 2분의 1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x라고 하는 값, 다시 말해서 기울기의 역수라고 하는 것을 더하게 되면 금방금방 저희 그 좌표값, x좌표값을 찾을 수가 있고 y좌표는 주사선에 의해서 한 칸씩만 위로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거니까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좌표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x좌표는 기울기의 역수로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를 반복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는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원칙 하에서 아까 이 그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의 이 자료 구조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선을 해당되는 부분에 이 그 내부를 칠하기 위해서는
주사선하고 관련이 없는 선분들이 만난 정점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주사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분들의 위치,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정점과 정점이 다시 교차점에 해당되는 과 교차점들의 사이에 있는 이 그 픽셀들의 칠하는 것만 이제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체험 대상 이 그 선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으면 또 큰 문제 없이 이제 또 익숙해져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채워나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내부를 채워나가는 순서에 대한 건데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보죠. 여기가 F라고 하는 정점이라고 하고 F의 정점의 X좌표가 2, Y좌표가 9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이 그 2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x는 7, 그 다음에 2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요 조금 더 위에다가 올라가서 이거는 이 그 7이다라고 하는 좌표로 됐다. 그래서 약간 2칸 아래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에 이 D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13,11이라고 해서 F보다는 조금 더 Y좌표 값이 위에 있다라고. 좀 더 저기 내려간 요점에 A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A라고 하는 정점의 X좌표는 F 정점의 X좌표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 Y좌표 값은 3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C라고 하는 정점이 이렇게 있는데 C라고 하는 정점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X는 13, Y는 5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 B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정점은 7,1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 내부를 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를 칠할 적에는 이와 같이 주사선이 이 지나가는 이 점을 보면서 하게 되겠죠. 여기도 주사선이 이렇게 지나갈 테고. 자, 이 아래 맨 아래에 있는 걸 갖다가 편의상 주사선 1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사선 2번이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는 부분을 주사선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선이 이렇게 아래서 위로 주사선 이 스캔하는 방향이죠. 스캔선 진행 방향 이렇게 결정돼 있다라고 한다 보자.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주사선 1번에서 3번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스캔하고 있는 동안에 이 그 정점 2하고 F 사이의 선분이나 2하고 D 사이의 선분을 고려할 필요 없죠. C하고 D 사이의 이 선분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걸 갖다가 집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써보면 주사선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이때는 해당되는 선분들에 대한 위치만 보면 된다. 이때는 선분 A하고 B 사이와 그 다음에 선분 B하고 C 사이만 고려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것만 고려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집중이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주사선이 3번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주사선이 3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됐겠느냐? 자, 주사선이 3번을 넘어갔을 때 모습. 자, 주사선 3번 처리 시 3번 처리 시에 해야 될 거는 뭐냐죠. 3번 처리 시에서는 이 선분 A하고 B 요 부분이니까
선분 A하고 B에 해당되는 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안 되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집중하려고 하는 거에서 삭제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F하고 A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선분 사이는 이제 고려 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선분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걸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그 두 줄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그 설명을 다시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선 3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선 3번. 이 3번 처리 시에는 해야 될 게 선분 A, B 이거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비활성해 준다. 비활성을 inactivation이다라고 불러요. 반면에 3번 요 부분이죠. A하고 F 사이에서 이걸 FA라고 할게요. 이거는 집중해 줘야 되겠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분이 남냐면 B하고 C 사이에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남아 있죠. 그래서 3번 BC의 나머지 부분만 이제 고려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액티베이션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집중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어떤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라서 이 선분과 관련된 집중한 선분들과 관련된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이 자료 구조를 뭐라고 우리는 부를 거냐 하면 하나가 as list라고 하는 EL이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분 테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이 선분들에 대한 목적들 그런 것들은 리스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액티브 에지 리스트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얘를 다시 한번 조금 작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가라고 하는 정점이 2,9였고, 그다음에 여기 좀 아래 이 D라고 하는 정점이 7,7이었고, 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D라고 하는 정점이 13,11이었고, 또 여기 내려가서 A라고 하는 정점이 2,3이었다. 그다음에 이 2하고 같은 x좌표의 위치에 있었죠. b라고 하는 게 7,1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a보다는 조금 더 y쪽이 위에 있는 이 정점이 c이고 이거는 13,2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을 주사선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이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선분 리스트 EL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주사선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0번, 1번 이렇게 주사선이다라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만나는 게 주사선 1번 y좌표가 1이니까 1번 위치에서 주사선하고 만나겠죠. 따라서 이 지금 박스로 그린 부분이
주사선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0번 주사선, 1번 주사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지금 우리가 보면 11번까지 올라가 있죠. 6, 7, 8, 9, 10, 11번까지 주사선에 해당되는 거에 의해서 이 도형이 만나게 되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에서 보기, 0번에서 주사선에서 만나는 이 그 좌표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극대점, 극소점을 표현해서 내부에 있는 정점들이 아무도 없죠. 1번 주사선에서 만나는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 이 A하고 B와 관련된 선분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죠. 자, AB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Y좌표가 얼마냐면 3이라고 하는 Y좌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시작점은 1인데 1이라고 하는 주사선에서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Y좌표 3번까지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그 실제 x의 시작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x의 시작 좌표죠. 이거 7. 그 다음에 또 뭐냐면 a, b라고 하는 거에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의 역수. 그래서 이거 역수는 이 그 기울기가 아래로 쭉 오른쪽에 그 아래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얼마냐면 2 빼기 7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다음에 높이가 두 칸. 따라서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이 그 기울기의 역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같이 연결 구조체에 의해서 다른 또 제 그 선분은 뭐가 있는지 찾는다. 자, 첫 번째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요거는 이 그 y좌표의 끝이다라고 해서 y-end라고 보시면 되겠고 7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선 1번의 시작 좌표라고 하는 x라 좌표 값이죠. 그거의 시작 위치, 그를 x 스타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찾아지죠. 그 다음에 또 선분, 요 노란색 선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선분에 해당되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BC에 해당되는 두 정점과 관련된 선분이다. 그래서 선분 BC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의 그 Y좌표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O라고 하는 Y좌표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점에 해당되는 x좌표가 얼마냐면 7이라고 하는 값이다. 여기가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갈색 3분의 이 기울기가 만들어진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거의 역수. 밑변이 얼마냐 하면 13 빼기 7이라고 하는 거에서 5가 되고 높이가 4죠. 그래서 이 실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6분의 13 빼기 7이니까 6이죠. 그래서 6분의 4가 되는데 그거의 역수니까 4분의 6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리고 끝이니까 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각각의 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작점의 좌표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나냐면 3분이 이 주사선 이 세 번째 와서 왜냐하면 y좌표가 3이니까 주사선 2번에는 어떤 저희 그 선분이 만날 게 없고 주사선 3번에서 보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정점으로부터 F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여기는 AF라고 써도 되고 FA라고 하는 두 개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선분이 얻어진다. 그때 요 그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이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y좌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
9라고 하는 값까지 간다 이거죠, 여기. 그래서 9가 y and 값이 될 거고, 그리고 시작의 그 x좌표는 주사선 3의 x좌표는 2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 똑같은 그 x좌표 값을 갔으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이라고 하는 값이고, 요거 관련된 이 그 주사선과 만나는 정점은 없으니까 이렇게 끝이다. 그 다음에 4번 주사선에서 만나는 부분이 없고, 여기 잘 안 보이고 이거 7이에요, 7. 쭉 올라가서 5번과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주사선 4번에는 널이고 5번과 만나는 부분이 있다. 5번과 만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CD와 관련된 부분이죠. 또는 DE와 관련된 거. 뭐 CD든 DC든 상관이 없다. 이때 이 그 CD라고 하는 거에 맨 마지막에 y좌표는 어디까지 가냐면 11이라고 하는 y&d 값이 하고 시작점의 x좌표는 13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x좌표 값이 똑같으니까 밑변이 동일하죠. 그래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 0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난다. 6번에서 만나는 법은 없고, 그리고 주사선에서 7번과 만나는 정점이 있죠. 따라서 6번에 해당되는 거는 널이고 7번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개가 있죠. E하고 F, 그 다음에 E하고 D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하고 F라고 하는 이런 그 관련된 정점의 위치, 그 다음에 D하고 E라고 하는 거 관련된 정점의 자료가 들어가 되겠죠. 먼저 E하고 F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 Y좌표 끝은 9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 시작의 위치는 7번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역수, 밑변이 얼마냐 하면 이 그 2에서 7로 갔으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아래로 내려갔죠. 9, 7 빼기 9 또는 9 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이 그 5분의 2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자, 역수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D하고 E 사이에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11이라고 하는 y좌표까지 진행이 될 거고 시작의 x좌표는 7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기울기 이 밑변분의 높이 13 빼기 7 하니까 6. 그 다음에 높이는 이 11 빼기 7 그래서 이 4. 그거 역수니까 4분의 6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 이후에 제 그 주사선에 해당되는 건 다 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분 리스트라고 하는 거, EL이라고 하는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만났습니다. 자, 이 선분 AB의 경우를 한번 참고로 한번 볼게요. 선분 AB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선분 AB는 이 부분이죠, 요거. 자, 빨간색으로 씁니다. 선분 AB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주사선 1번에 대한 걸로 먼저 만나죠. 그래서 주사선 1번의 경우는 좌표가 7,1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주사선 2번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이제는 7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x좌표 값은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더해주면 되죠.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고 이 y좌표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2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보면 2분의 9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 2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그 다음에 주사선 3번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는 2분의 9라고 하는 게 주사선 2에서의 그 x좌표였으니까 거기다 얼마 더하면 되냐 하면 기울기의 역수값을 더하면 x좌표 값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주사선의 위치값하고 똑같죠. 따라서 2분의 9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거에서 산출되면 2분의 4, 3이라고 하는 게 산출된다. 자, 이때 보게 되면 여기까지 주사선 3번이죠. 그러면 이제 선분 AB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뭐하고 일치하냐 하면 Y AND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하죠. 요거하고 일치. 그래서 이거는 Y AND와 그 일치한다. 자, y and라고 하는 값하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선분 AB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활성화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 이 필요한 부분, 내가 집중할 선분들만 고려해 보기 위한 어떤 자료 구조, 지금부터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활성화 상태 변화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활성화 상태는 그 그림과 관련된 모습에 대한 AEL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고려하시면서 보세요. 이거는 지우고 하는 게 그림은 그대로 두고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지우고 깨끗이 지울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AE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EL. 자, AEL이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상태 변화다.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액티브라고 하는 거에 A라고 따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E라고 하는 거는 에지리스다. 활성화 이 그 선분 리스트 목록에 대한 거. 그래서 에지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을 동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1번에서부터 볼게요. 1번이라고 하는 이 주사선과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선분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A, B라고 하는 선분이 있었죠. 그때 이 A, B라고 하는 선분은 어디까지 그 Y가 가냐면 Y좌표는 3이라고 하는 Y좌표가까지 간다고 했고 시작점의 그 좌표는 7이라고 했고 그때 이 기울기의 역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 선분 BC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선분 BC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Y좌표가 5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X좌표는 7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6 이렇게 돼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 아까 이제 2번에서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2번까지 오게 되면 이 주사선 2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그 X좌표 값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B에 해당되는 거는 3이라고 하는 이 그 Y좌표 값까지 갈 거고, 아까 계산한 걸 보게 되면 현재 이 그 X좌표가 이제 그 7이었는데 7에다가 기울기의 역수를 더하죠. 그래서 기울기의 역수를 더한 거, 이 어떤 값이었냐 하면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값,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렇게 두었었죠. 이 7 더하기 기울기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5. 이걸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4가 되죠. 7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9라고 하는 값이 산출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2분의 9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기울기의 역수값은 동일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5, 2 이렇게. 자, 그 다음 여전히 BC에 해당되는 선분에 대한 거를 고려해서 거기에 그 내부가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C의 시작 부분은 7에서 B라고 하는 점에서 Y좌표 C의 5번까지 5라고 하는 값까지 Y좌표가 끝난다. 그랬죠.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X좌표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7에다가 4분의 6을 더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4분의 34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리고 기울기의 역수 6분의 4. 그리고 끝이죠. 자, 주사선 3번으로 오게 되면 이제 3번에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AB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안 되고 F하고 A 사이의 선분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번에는 AB가 아니라 FA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BC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FA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FA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시작점에 해당되는 점 X는 2고 그 다음에 Y의 끝은 9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시작점의 좌표 X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은 X좌표 값이니까 밑변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 0, 기울기의 역수 0이라고 하는 게 찾아진다. 그다음에 선분 BC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니까 5라고 하는 Y좌표가 될 때까지 가야 되고 자, 이 Y좌표 X좌표는 아까 4분의 34였는데 여기다가 4분의 6을 또 더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6이 더해지니까 4분의 40이 된다. 자, 금방 계산이 되죠. 그리고 기울기는 4분의 6 그대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선분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자, 주사선 4번과 관련해서, 4번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AF라고 하는 선분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FA라고 하는 선분이니까 이 Y좌표 끝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X좌표에 해당되는 거에 기울기 역수가 더해지는데 기울기 역수가 0이니까 동일한 X좌표 값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0. 자, 이게 FA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4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BC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또 처리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BC에 해당되는 거에 Y좌표는 5까지 여기다가 4분의 40에다가 4분의 6을 더하니까 4분의 46이 되죠. 그리고 기울기는 4분의 6.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좌표가 얻어졌다. 자, 5번까지 오는 것만 하도록 하죠. 주자서 5번을 만나게 되면 이제 FA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가게 되겠지만 BC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CD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BCS를 지워버리고 CD라고 하는 걸로 자료를 추가한다. 자, FA니까 Y좌표 끝은 9까지, 그 다음에 X좌표가 2에다가 현재 기울기 역수를 더해봤자 2니까 여기, 그 다음에 기울기의 역수 0. 그 CD와 관련된 거를 보게 되면 CD는 요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CD죠. 자, CD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그 높이가 11까지 올라가는 거죠. Y좌표 값이. 그다음에 기울기가 X좌표 값이 동일하니까 기울기는 0이 나올 테고, 그리고 시작점의 X좌표는 13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 그 활성화되면서 주사선의 위치 만나면서 그 초점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 바로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스캔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보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3번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거는 3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3번 리스트에 대한 걸 갖다가 생성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 실행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주는 부분만 보는 건데 시작할 적에는 집중 대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활성화 3번 리스트를 갖다가 초기화해 준다. 활성화 3번 리스트를 갖다가 초기화 작업해 주죠. 그 다음에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전체 도형에서 가장 낮은 이 주사선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거 그걸 갖다가 이 그 작은 값 smallest y라고 쓸게요. 어떤 거냐면 이 그 선분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y좌표 값을 찾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y는 최소 이 주사선 번호가 될 거다. 아래서 위로 주사선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반복해서 이 그 해당되는 부분이 활성화냐 비활성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활성 선분들을 갖다 일단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거다. 이제 집중하지 않을 거면 제거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그 3번 리스트 EL에 있는 요거에서 AEL이라고 하는 활성화 3번 리스트로 이동을 해줘. EL에서 이 그 주사선과 관련된 부분 AEL로 이 활성화 이 그 활성 3분 갖다 이동해 주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AEL을 에 있는 좌표 관련된 거죠. 이거를 X좌표에 따라서 그 따라 정렬해 주자. 그리고 홀수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홀수 규칙 다시 얘기했었죠. 홀수 규칙으로 이 내부 화소 이 채우기 작업해 준다. 그 다음에 y좌표 값을 이제 그 수정해 줘야 되는데 y좌표 값은 하나씩 주사선이 증가될 거고 x좌표 값은 기울기의 역수만큼 더해지죠. 자, 이런 식의 이 전체 반복해 들어간다. 언제까지 하냐면 이 그 AEL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게 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L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동을 하니까 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 알고리즘이 작성되면 되겠다. 자, 열상으로 이 그 활성화, 집중을 해가면서 홀수 규칙을 적용하고 그때
내부 채우기 작업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걸 봤어요. 이런 걸 하려면 두 개 자료 구조, 이 L이라고 하는 3분 리스트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주사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3분들이 그 만나는 점, 만나는 3분들, 그걸 갖다가 활성화 3분 리스트로 이동을 해서 이 해당되는 내부에 홀수 규칙을 적용해서 칠을 해준다. 근데 홀수 규칙을 적용할 적에는 이 극대점이냐 극소점이냐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주사선과 일치된 선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또 극대점이자 극소점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 가면서 홀수 규칙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 칠하는 작업에 의해서 알고리즘에서 이 채우기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서 씨앗 체험 알고리즘에서 씨앗은 see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채우기 작업에 대한 하나의 또 이 마지막 정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